여러분 안녕하세요. 라플라스 변화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있죠? 그거를 간단히 점검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줬었던 건데요. 변환 기본 공식이죠. 자, 이거를 다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죠. 우선 자, K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걸 자기가 마음속으로 혹은 그 동영상이니까 한 번씩 꼭 써보거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로 t를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그 다음은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익스포넨셜 at를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하이퍼블릭 at, 사인 하이퍼블릭 at. 여기가 기본 공식들인데,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기본 공식들이 잘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뭐 한 이틀 지나서 가물가물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정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네들을 머릿속에서 잘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척 중요하고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고, 지금은 ft에서 라플라스 f로 변환되는 것만 해봤는데 반대 방향으로도 자기가 쉽게 되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처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라플라스 기본 라플라스 변화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정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제1 이동 정리라는 겁니다. S이동 정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1이동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2이동 정리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할 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이동 정리는 익스포넨셜 AT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어떤 함수 f에 익스포넨셜이 곱해져 있는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려면은 직접 정의를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의에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익스포넨셜 AT F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한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이런 식이 되고요. 요거를 익스포넨셜 쪽으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적분을 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그때 원래 라플라스 f를 갖다가 우리 fs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녀석은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자, s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유가 요 부분이 s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냥 치환 개념으로 보면은 s 자리에 s-a가 있으면 돼요. 즉 얘는 fs-a 꼴로 나오게 됩니다. 익스포넨셜 at가 곱해지면은 그 녀석의 결과는,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의 결과는 f를 라플라스 변환했었을 때 나오는 녀석을 s-a, 즉 s축을 중심으로 해서 a만큼 이동한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s자리에 s-a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제1 이동 정리, s가 이동한다고 그래서 s이동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익스포넨셜 at가 곱해져 있는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반대로 fs-a 꼴을 역변환할 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이거는 꼭 제1 이동 정리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용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3 exponential et 이거를 3이라는 숫자에 exponential et가 곱해져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은 3을 라플라스 변하면 s분의 3입니다. 거기에 exponential et가 곱해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s를 s-2로 치환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얘들을 그럼 계속 한번 볼까요? 자, 3개의 얘가 있습니다. t exponential at exponential t를 곱하고 코사인 et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역변환을 해보라는 건데요. 하나하나 한번 해보죠. 자, 우선 t exponential at 같은 경우에는 먼저 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요. 그럼 s제곱분의 1이죠. 여기에 exponential at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s 자리에 s-a를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것도 똑같겠죠. 코사인 et를 먼저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s 위치에 s-1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얘를 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 중에서 이런 형태로 되는 녀석이 없어서 비슷하게 좀 끌고 와야지 돼요. 자, 분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라플라스 변환이 되면은요, 분모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 즉 s제곱 플러스 a제곱이던 s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던 이런 형태가 되던가, 아니면 s 혼자 있고 몇 승 이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완전 제곱식으로 좀 바꿔봐야지 되고요. 분모는 분자는 분모를 갖다가 s 플러스 1로 묶었으니까 분자도 s 플러스 1로 묶어가지고 뭐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은 상태로 놓고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는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찢어도 되고요. 앞쪽에 3이 곱해져 있는 거 앞으로 3을 빼내도 됩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얘부터 이 녀석의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을 할 때는, 자, 요 밑에 s 플러스 1의 제곱 있죠? 요거를 그냥 s로 묶어서 생각해요. 그럼 얘도 이렇게 s로 묶이겠죠? 그럼 s제곱 플러스 20제곱분의 s입니다. 네, 코사인 20t죠? 20t. 그런데 s 위치에 s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주면 돼요. 뒤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얘를 s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사인 20t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되어져 있는 형태겠네요.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곱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S이동 정리를 활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를 묶어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문제없이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제1 이동 정리에 대한 연습 문제거든요. 한 4개 정도 되는데 2개는 정변환이고요. 2개는 역변환입니다. 역변환 쪽도 좀 고민을 하시면은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이거를 아마 제가 설명을 하면서 풀어도 4개를 푸는데 한 5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고민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10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요거를 풀어 보시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시기 바래요. 자,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4개인데
천천히 해보면은 첫 번째 거부터요. 자, t를 먼저 라플라스 변하면 s제곱분의 1이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곱해져 있었던 거니까 s이동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두 번째 거 사인 하이퍼볼릭 t가 s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익스포넨셜 t니까 s 위치에 s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겠죠. 세 번째 역변환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이 분모를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해보면은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s가 나옵니다. 분모가 s 플러스 2로 묶여있죠. 따라서 분자도 s 플러스 2로 묶어줘야지 돼요. 이거 묶는 거야 뭐 간단하겠죠. s 대신에 f 플러스 2 해주고 빼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서 찢으면 이런 모양이네요. 따라서 주어져 있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찾아놓은 녀석을 각각 역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역변환할 때 방법은 s 플러스 2 대신에 라지 s라고 넣고서 먼저 찾은 다음에 s 플러스 2가 있었으니까 s이동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를 곱해주면 됩니다. 우선 s제곱 플러스 1분의 s가 코사인 t니까 그 다음에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사인 t고요. 따라서 얘네들한테 각각 x 플러스 2가 있다는 걸 이용을 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된 것 같은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사인 t 이게 지금 추가돼야 되겠죠? 답에. 지금 요거 써놓은 거는 요거에 대해서만 쓴 거니까요.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얘는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분의 1이니까요. 계산해보면 s 플러스 3제곱분의 1이 되죠.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려면 s 플러스 3을 s로 바꾸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s제곱분의 1이 t라는 걸 알 수 있죠. 역변환하면은. 따라서 s 위치에 s 플러스 3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s이동 정리를 우리가 한 거고요. 요거에 이어서 원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였죠? 네, 라플라스 변화의 목표 중에서 제일 큰 게 미분방 정식 풀이에 활용하는 거였었고, 미분방 정식 풀이에 라플라스 변이 활용되는 모습은 기본적으로 미분방 정식을 대수방 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인데요. f라는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한 걸 우리가 라지 f라고 보통 쓴다고 그랬죠.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한 녀석을 우리 f라고 씁시다. 보통 라플라스 변환했었을 때의 변수를 s라고 하는데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f'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 항상 얘기하듯이 잘 모르겠으면 정의에다 넣고서 맨땅에 헤딩을 해보면 됩니다. 자, 얘를 정의대로 그대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거 적분을 하려고 봤더니 미분한 거에다가 익스포넨셜이 붙어 있으니까 부분 적분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얘는 뭐죠? 그렇죠. 라지 fs. 즉, 이 부분은 라플라스 f가 됩니다. 이쪽을 한번 보죠. 첫 번째 텀이요. 자, 첫 번째 텀에서 미지수가 뭐죠? S일까요? T일까요? 네, 구분 잘해야 됩니다. 현재는 T가 미지수죠. T로 적분을 한 거에 대해서 정적분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T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즉 T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전체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그 어디서도 지금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이 F'이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하려면 F도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해야지 돼요. 그 이야기는 F가 증가 제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이야기고요. F가 증가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보다 증가 속도가 느리죠. 정확히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속도보다 F가 증가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어쨌든 이 안의 결과가 F가 증가 제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리고서 0을 넣으면 F0만 남겠네요. F'이 증가 제한 조건, 즉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거니까 증가 제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F가 왜 증가 제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마이너스 F0 플러스 S 라플라스 F로 나옵니다. 즉 F'을 라플라스 변환했었을 때의 형태를 F를 라플라스 변환했었을 때의 형태로 바꿔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하죠.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위에 거 0곱하 써먹으면 됩니다. 자, F'에 대한 프라임이니까 일단 요 식이 나올 거고, 여기에 라플라스 F'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위에 거를 집어 넣어 주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나와요. 더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라플라스 F 3번 미분한 거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형태 변화로 보면은요, 이거 S3승에 F에 빼기 S제곱 F0 빼기 S의 F 프라임 0 빼기 F2 프라임의 0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S3승, 2승, 1승 다 빼기예요. 이게 4번 미분한 거라면은 4승부터 시작해서 쭉 가주면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응용해서 계속해 가지고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즉 F가 몇 번 미분된 거인지와 상관없이 전부 다 F 한 번 미분한 거로 그러니까 F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로 표현할 수 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T가 0일 때 값을 알아야지 돼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0이 그냥 임의의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함수값을 가지는 걸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정확히 t가 0일 때 값으로 들어간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기값의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t가 0일 때의 f값을 알아야 돼요. 0일 때 f' 값을 알아야 되고 0일 때 f' 값을 알아야지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어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값이 t가 0일 때가 아니라 뭐 1일 때라고 하면은 방정식을 통째로 바꿔서 t가 0일 때로 식을 초기값이 0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도록 식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 바꾸는 거에 대해서 뒤에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외워야지 될 거는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정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걸 근거로 해서 우리 얘를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많이 쓰는 경우는 아니지만은 우리 예제로 나와 있기도 하고 간혹 다룹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적분할 때 제일 싫어하는 형태인데요. t sin 오메가 t요. 왜 싫어하냐? 이거 라플라스 변환을 갖다가 하려고 식을 써보면요. 공식이 정의대로 쓰면은 무한대까지 t sin 오메가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정말 징그러운 함수들이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다항함수 곱하기 삼각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예요.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과 코사인 곱하기 익스포넨셜이 되면 우리가 적분할 값을 구하려면은 부분적분을 2번 써야 되죠.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얘는 t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렇죠. 결국 t를 나중에 미분하는 텀으로 보고 사인 곱하기 t, 사인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로 되어져 있는 녀석을 이후에 적분 텀으로 봐가지고 부분적분을 해서 t를 한번 없애주고요.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있겠죠. 그거 2번 부분적분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뭐 순서대로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부분적분을 한 4번인가 5번 정도 쓰면은 뭐 꾸역꾸역 계산은 됩니다.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방법은 알고 있으나 정답을 끌어낼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급수해 할 때도 저한테 많이 묻던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고요. 복잡도가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이쪽은 풀이 방법을 모르는 거고요. 이쪽은 풀이 방법은 알고 있으나 정확한 답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한 20자리 숫자 덧셈을 한 10개 하라고 그러면은 방법은 알죠. 덧셈이니까. 하지만 항상 내가 정답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복잡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하던 어떤 학문을 할 때 우선은 문제를 내가 제대로 못 맞춘다라고 그러면요. 난이도가 높아서 못 푸는 건지 복잡도가 높아서 틀리는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되고, 주어진 문제에 복잡도가 높아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복잡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높은 복잡도의 문제를 그거 그대로 갖고 가다가 계산해서 실수로 틀리면은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솔직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갔다고 하면은 그 쉬운 방법을 찾지 못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한쪽에는 반듯한 대로가 있고 이쪽에 가시덩굴이 있는데 일부러 이쪽으로 걸어가 가지고 상처가 났으면은
이거는 이 길을 못 본 거죠. 이 길을 못 본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래서 복잡도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틀리면은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내가 쉬운 방법이 있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서 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경우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잡한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풀어야지 되는 경우면은 좀 꼼꼼히 푸는 방법, 혹은 그 복잡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계산기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아주 많다면은 그 계산을 대신해 줄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틀리는 걸 갖다 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대부분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 문제들을 갖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뭐냐면은 복잡도 높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복잡도를 낮춰가지고 풀 수 있을 것이냐. 굳이 난이도를 이야기하자면은 주어진 복잡도가 높은 문제를 복잡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려워서 난이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요거 구분을 해 가면서 문제에 접근을 하세요. 이거는 수학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학문에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철학은 좀 덜하지만 특히나 서양 철학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적어도 근대사회, 현대사회까지는요, 기본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조각조각 내서 단순화시킨 다음에 각각을 풀어가지고 나중에 합쳐서 전체 해를 구하겠다가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오면서 그런 방법으로 했었을 때 애초에 있었던 문제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복잡한 상태 내에서 한 번에 풀겠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복잡한 다이나믹 시스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따로 이제 연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배우는 과정에서는 우선은 복잡한 건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도함수의 변환이라는 게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복잡도가 높은 녀석을 갖다가 조금 낮춰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직접 적분하는 게 아니고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는 사인 곱하기 익스포넨셜이 있는 녀석을 인테그럴, 즉 적분을 했었을 때 푸는 방법이랑 좀 비슷한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인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두 번 미분을 하면은 코사인이 나오죠. 다시 또 사인이 나오죠. 요 성질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t 사인 오메가 t를 f라고 한번 보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건데, 얘를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한 번 더 문제를 해볼까요? 미분을 한 번 더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거에 대해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해봐요. 직접 요 모양에다 놓고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앞쪽에 두 개,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두 개 묶였으니까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곱하기 2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오메가 제곱 라플라스 t 사인 오메가 t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라는 걸 기억을 하고, 또 하나는 앞쪽에서 라플라스 f2'을 하면 나오게 되는 형태를 알고 있죠. 그 형태가 바로 얘입니다.
그러면 뻔히 지금 이 둘이 이퀄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알겠네요.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얘입니다. 우리가 사인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대한 적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가 나와서 넘겨서 묶죠. 여기도 동일한 형태가 두 개가 있네요. 넘겨서 묶은 다음에 정리를 해주죠. 그럼 라플라스 t 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분의 2s 오메가입니다. 되셨나요? 나중에 비슷한 형태가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정의를 이용해서 직접 라플라스 변환을 했다고 그래서 풀이가 틀리다고는 안 합니다. 대신 정의를 직접 저렇게 이용을 해서 풀다가 중간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저 경우에는 부분 점수고 뭐고 없어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방법뿐이 없어서 혹은 저 방법이 거의 최선이라 저 방법으로 풀다가 만약 중간에 계산을 실수했으면은 아이디어에 대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이를 봤듯이 위에 정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줄수가 좀 많은 듯 보이지만은 계산이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고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풀다가 틀렸으면은 당연히 아이디어 점수가 없고요. 부분 점수를 풀이에다 주는 이유는 아이디어에 대한 점수를 주는 건데 당연히 빵점이 되겠죠.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채점한 걸 보고서 풀이를 왕창 많이 썼는데 왜 이거는 그냥 빵점을 주시냐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꼭 그건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풀이를 풀다가 틀린 게 어쩔 수 없이 틀린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하는 실수 때문에 틀린 것이냐, 아니면은 틀릴 만한 방식으로 풀다가 틀린 거냐.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풀이에서 대로를 걸어가다가 중간에 있는 돌뿌리를 못 보고 넘어졌을 때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때의 상처는 괜히 가시밭길을 지나오다가 난 상처는 인정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거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t 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얘가 나왔죠. 혹시 여러분 요것만 보고서 얘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즉 역변환을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라플라스 변환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이론적인 설명을 듣다가 변환을 시킨 모양을 보면은요, 항상 그 변환시킨 모양을 보면서 반대 방향으로 역변환을 할 수 있는지를 꼭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지금 저걸 보고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미리 예습을 했거나 뭐 재수강이거나 이런 경우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바로 뒤에 설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6장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다 보면은요, 지금 제 질문에 어떤 식으로 역변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이 나오는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참고로 오늘 수업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지금 본 게 이제 어떤 특정한 녀석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에 도함수의 변환을 응용한 예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요거를 하려고 우리가 배운 건 아니죠. 원래는 미분방 정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미분방 정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지 되는데 그 전에 적분 형태를 갖다가 먼저 보고 나서 어차피 써먹으려면 둘 다 이용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적분 형태를 보고 나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분방 정식을 봅시다. 이번에는 적분의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죠. 적분의 라플라스 변환은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과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어떤 f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있었을 때 그 함수를 적분한 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결론만 보면은요. f를 0부터 t까지 여기서 일반적인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넣었습니다. 이유는 이 t가 만약에 상수면은 정적분이니까 숫자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녀석이 함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0부터 t까지 적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원래 f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었을 때와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로 f 라플라스 변환 앞에 s분의 1이 붙으면 됩니다. 요거는 반대로 만약에 어떤 라플라스 변환 앞에 s분의 1이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원래 있는 이 f를 적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정변한 부분보다 역변한 부분을 좀 볼게요. 가장 단순한 형태인데, 자, s 제곱분의 1을 한번 볼까요? 얘는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입니다. 요 녀석은 역변환을 하면은 1이 되죠. 그거 앞에 s분의 1이 있다는 이야기는 얘를 갖다가 만약에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는 0부터 t까지 1을 갖다가 적분한 거와 같다란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그럼 뭐가 나와요? t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t를 라플라스 변하면 s제곱분의 1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제곱분의 1에 대한 모양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척 쉬운데요. 그리고 뭐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걸 보면은 얘만 보면은 s-1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t죠. 따라서 앞에 s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s 곱하기 s-1분의 1에 대한 역변한 결과는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익스포넨셜 x의 dx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써먹는지는 봤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랑 뭐 이제 왜 이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훑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증명을 먼저 해야지 되는데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리들을 갖다가 보다가 증명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을 텐데 증명을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 증명 내용 자체가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 정리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증명 내용을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앞쪽에 선배들이 해놓은 거거든요. 가져다 쓰면 됩니다. 우리 실용적으로. 그런데 적어도 대학 과정에서 학부 과정에서 증명 내용을 보여주는 거는 증명 내용 자체가 주어져 있는 정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증명하는 테크닉 자체가 중요할 경우입니다.
자, 얘를 증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f 타우 d 타우 이거를 gt라고 봅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자, 이 gt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거니까, 얘가 증가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좀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볼 겁니다. 자, 주어져 있는 녀석에서 절대값 씌워주고요. 그럼 이거는 절대값이 인테그럴 안쪽으로 들어가면 항상 더 크죠. 그리고 얘는 라플라스 f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f가 증가 제한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인테그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분을 마저 하게 되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니까 결국은 절대값 g에 대해서도 어떤 지수함수가 존재해 가지고 항상 더 큰 녀석이 있다는 이야기죠. 즉 절대 gt도 증가 제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g'의 라플라스 변환은 s 라플라스 g 빼기 g의 제로입니다. g 제로가 얼마죠? 예, 주어져 있는 식에서 보면 뻔히 0이죠. 그러면 얘는 라플라스 g는 요거 0이니까 사실은 없어지고요. 라플라스 g라는 게 s분의 1 라플라스 g 프라임이네요. 그 얘기는 라플라스 g가 라플라스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f 타우 d 타우니까 이게 s분의 1 해가지고 f 라플라스 f가 되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이야기한 거는 요 부분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초중고를 갖다 거친 경우에 보면은 수학에서 너무 딱딱딱 떨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서 이렇게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거야. 즉 뭐보다 크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내는 거를 좀 잘 못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이퀄로 전개되는 것들은 아주 잘해요. 많이 해봐가지고. 뭐 보기 나름이지만 이퀄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A는 B보다 크다, 뭐 C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크다로 넘어가는 거는 중간에 적당히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유용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걸 증명을 할 때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요 증명을 갖다가 좀 보여준 거고요. 라플라스 변환에서 적분을 라플라스 변환한다라는 거를 갖다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이거 써먹었죠.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역변환할 때 두 개인데 사실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에 정변환할 때는 좀 잘 안 쓰는 편인데 적분방정식이 등장을 하면 우리가 간간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게 기본적인 형태들이 대부분 다 미분방정식이기 때문에 근데 적분방정식도 나올 수 있죠. 언제 나오겠어요? RLC 회로도 할 경우에 적분식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미분방정식으로 바꾸지 않고 막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시키면 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적분의 변환을 써먹는 대표적인 예들이 대부분은 역변환이에요. 그래가지고 역변환 예를 갖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펴보죠. 자,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라고 했는데 물론 S분의 1이 있죠. 얘 같은 경우요.
앞에 s분의 1이 있는 거 제외하고 요것부터 먼저 역변환을 해보면은 우리가 sin 오메가 t라는 거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리면 근데 앞에 s분의 1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구하려면은 얘는 요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0부터 t까지 sin 오메가 타우 d 타우를 계산을 하면 되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제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적분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위에 있는 이 녀석 두 번째 텀에 있는 얘의 s분의 1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는 거고, 다 하고 나면은 얘가 나옵니다. t-t 오메가 t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하고 나가지고 통분을 했겠죠. t가 s제곱분의 1이고 sin 오메가 t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니까. 물론 이거를 해결을 할 때 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분의 변환을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요. 이거 우리 부분 분수로 찢을 수 있죠. 아마 주어진 이 녀석을 부분 분수로 우리가 찢어 보면은 형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오메가 분의 1 다음에 s분의 1 빼기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역변환, 요거에 대해서 역변환 해주면 되죠. 사실 그게 얘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를 s제곱분의 a, 근데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위쪽의 형태가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잡아도 되고요. 자,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cs 플러스 d,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요쪽이 조금 괴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상수가 있을 때는 주로 안 쓰는데 상수가 없이 s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모양을 보면 실제로 얘는 s분의 a 플러스 s제곱분의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테크닉 있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부분분수로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분해를 하는 건데, 할 때 요거에 대한 텀은 일단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제곱에 대한 텀 있죠. 그랬을 때는 s제곱이 있으면은 이거는 s분의 a, 위에 그냥 상수로 놔요. s제곱분의 b 요렇게 써주고 뒤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 이게 3승이었으면은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되죠. c 이렇게요. 이게 왜 가능하냐? 둘로 찢었을 때 아까 본 것처럼 s분의 3승이면은 위에 제곱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a x s 제곱 플러스 b s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존재할 테니까, 약분하고 다 정리하고 나면은 이런 모양이 되니까 그냥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a, b, c를 찾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a, b, c를 찾는 게 편하다는 것보다는
찾아놓고 난 다음에 역변환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역변환할 때 어차피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하려면. 그런 면에서 편하고요. 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도 만약에 찢어낸다고 했었을 때 요렇게 되어져 있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제곱분의 어쩌고 이런 식으로요. 물론 여기 앞에 뭐 S제곱 있다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 요거는 요거를 따라갈 거고요. 요 녀석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찢을 수 있어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안 그럼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3승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비슷한 원리로 얘를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1창 뭐 A S 플러스 B. 근데 또 한 개가 있어야 되죠.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하고 나서 원래 이쪽 위에 올라가는 게 최고차항보다 하나 차수 낮은 것까지 올 수 있으니까 3차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요 위를 요 안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차수를 전개하는 거예요. 최고차항이 2차니까 위에 1차만 와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변환할 때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애 같은 경우로 나왔을 때 적분의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부분수로 찢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적분 변환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아마 부분수를 찢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요. 사실 그거는 부분 분수로 찢는 게 더 편하거나 좋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분 분수로 찢는 게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분 분수로 찢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모양이 바뀌었는지를 알려주는데 조금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되도록이면은 적분 변환을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적분 변환을 저 같은 경우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설명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뒤쪽에 설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설명의 편의성 때문에 적분 변환을 쓰지 않은 경우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적분 변환에 대한 예제를 갖다 우리 두 개를 풀어봤으니까 앞쪽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제가 시간을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 15분 동안에 문제들을 갖다 좀 풀기 바라는데 요 세 문제 물론 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특히 요 3번 문제 있죠. 요 3번 문제는 오늘 풀이를 안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고요. 요 3번 문제가 출석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종이에다 좀 잘 써가지고 푸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했듯이 시간 나오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문제를 갖다 뭐 다 풀으신 분은 더 일찍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문제를 푼 뒤에 다시 듣기 바랍니다. 자, 앞쪽에 두 개만 한번 풀어봅시다. 라플라스 t 코사인 t 라플라스 인버스 라플라스 s 3승 마이너스 s분의 1인데요. 첫 번째 것부터. 자, 이거를 t 코사인 t는 우리가 앞쪽에서 도함수의 변환을 하면서 한번 봤었죠. f'을 코사인 t 마이너스 t 사인 t로 한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 미분하면 얘가 나옵니다. 여기서 t 코사인 t가 다시 나온다는 게 우리한테는 힌트죠. 그래서 f
두 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식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F2'을 라플라스 변화했을 때 관계식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F0이랑 F'0도 알고 있죠. 값을 집어 넣어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퀄로 놓고, 그러면 라플라스 t 코사인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얘가 되겠네요.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꼭 이렇게 풀진 않아도 되죠. 정의에다 넣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정의에 넣는 것보다는 이 풀이가 더 간단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S3승 마이너스 S분의 1인데요. 이거 S분의 1 곱하기 S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S제곱 마이너스 1승 분의 1의 역변화는 사인 하이퍼블릭 t거든요. 따라서 앞에 S분의 1이 있으니까 이 녀석에 대한 역변화는 요게 되겠네요. 사인 하이퍼블릭 x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하이퍼블릭 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세 번째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y2' 플러스 y 플러스 1 이퀄 t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라플라스 y는 어떤 형태일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 첫 번째 힌트가 1번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함수의 변환, 도함수 라플라스 변환식입니다. 요 두 개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은 라플라스 y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책 뒤지고 막 이러면은 똑같은 식은 아니더라도 풀이 방법이 아마 나올 텐데요. 책을 참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잘 봐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나름대로의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그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대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하시느라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